비밀 안데르스 모리츠. 오늘은 제11장 당뇨병에 숨겨진 세 가지 원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유전되며 몸은 유전적 결함의 피해자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1형 당뇨. 왜 췌장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자멸하기로 결심하는지, 췌장세포는 일에 지쳐서 인슐린 생산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제2형 당뇨.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지, 인체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는 인슐린을 싫어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결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는 인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먹고 사는 방식을 통해 세포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춘다면 세포들은 재설계되거나 살아나거나 새로운 세포로 대체될 수 있다. 인슐린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 단백질, 설탕, 지방, 포도당을 신체의 세포에서 섭취할 때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다.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심장병, 암, 뇌졸중, 실명, 알츠하이머 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인슐린의 수치가 올라가면 뇌에 염증이 생겨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제3의 당뇨병이고, 뇌 속의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는 학습과 기억력에 매우 중요하다. 뇌는 스스로 인슐린을 만든다. 당뇨병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65%더 높다.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 됩니다. 식물성 식품의 정상적인 소화작용의 결과는 복합 탄수화물을 복합당, 글리코겐으로 전환하여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신체는 필요할 때마다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환된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정말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과자, 감자칩, 케이크, 캔디, 아이스크림, 파스타, 흰빵, 청량 음료 등을 섭취하면 당분이나 녹말, 녹말은 당분입니다. 녹말은 몇 분 만에 혈류로 들어간다. 이런 단당류를 섭취할수록 혈당은 점점 높아진다. 세포가 산성이면서 표백되거나 가공된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당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쁜 음식 먹을 때 세포 독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포들은 인슐린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적절하고 사용 가능하며 질 좋은 포도당을 전달하려 할 때조차도 장벽을 세운다. 그 결과 당분은 혈액 속에 남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포문을 닫게 하고 혈당을 올린다.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심장병, 동맥경화, 동백벽 손상,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비타민 및 미네랄 결핍, 신장병, 지방 연소 메커니즘 중단, 지방 축적 및 저장, 체중 증가를 일으킵니다. 여성들의 인슐린 민감도는 빵을 먹은 지 3일 만에 8% 향상되었다.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일, 채소, 곡물과 콩류, 견과류, 씨앗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불용성 및 가용성 섬유질 식품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음식은 여전히 최고의 약이다.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설탕보다 더 해롭다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신체가 스테이크 한 조각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약 227g의 백설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과 같다. 인슐린은 포도당과 다른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세포가 인슐린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은 양으로 접촉하면 세포는 손상되어 암으로 변할 수 있다. 규칙적인 단백질 식사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더 저항력을 갖게 하며 처음에는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제2형 당뇨병을 초래한다. 단백질 식사에서 파생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 크기의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당신의 췌장은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12배를 먹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필요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한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정제된 지방과 기름, 맛있는 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과 오일 업계는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이고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 매우 유익한 포화지방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은 불포화 지방도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 가치를 판단할 때 유일한 기준은 자연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인공적인지 하는 것이다. 영리한 광고 캠페인은 당신의 건강을 중진시키는데 관심이 없다. 코코넛 오일, 강력한 체중 조절과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체 씨앗 유전자 변형 카놀라유는 유체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카놀라유가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연구에 의하면 쥐의 수명 40%가 짧아지고 신장, 부신, 갑상선의 지방 변성을 일으켰다. 카놀라유는 심장의 섬유성 병변 발달, 폐암, 전립선암, 빈혈 변비와 상관관계가 있고 카놀라유에서 발견되는 긴 사슬 지방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스핑고미엘린을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놀라유 질병과 질환에는 시력 상실과 광범위한 신경학적 장애가 포함된다. 카놀라유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구운 제품, 냉동식품, 그리고 식당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 위장관 장애를 일으킨다. 유체 카놀라유 기름은 폐기종, 호흡기 질환, 빈혈, 자극 감수성, 뇌암, 실명 등을 유발한다. 아마 오늘 이 글을 읽고 끝나면 여러분 아마 주방에 가서 카놀라유를 보실 것 같습니다. 열 처리가 된 지방과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은 건강한 지방산을 잃고 유해 트랜스 지방산과 짧은 사슬 포화 지방산으로 대체된다. 그 결과 세포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끈적끈적해지며
포도당 운반 메커니즘을 억제하여 혈당을 상승한다. 체내의 각 장기와 기관은 이처럼 간단한 식단 구성 실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당뇨병 신드롬을 펼치는 드라마입니다. 신체의 세포와 장기에 도달하는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아도 치명적일 수 있다. 심장세포에 포도당이 고갈되면 신부전, 신장에 고갈되는 신부전, 눈에 고갈되면 시력 저하, 뇌세포의 고갈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포도당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때 몸은 특히 설탕, 단 음식, 녹말 음식, 단 음료 등을 갈망하는데 이는 과식과 더 많은 폐색으로 이어지고 심장마비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병, 암, 심장병, 치매는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므로 동일한 치료가 필요하다. 호르몬 피드백 메커니즘과 효소 신호를 통해 췌장은 혈당치의 증가와 세포의 당분, 단백질, 지방신의 지방산의 부족을 인식하게 된다. 췌장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많은 세포를 비활성화, 파괴 또는 밤에 들게 한다. 이로써 인슐린의 의존성 당뇨병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췌장에 의한 인슐린 분비 감소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췌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기점막이 단백질 섬유로 폐색되면 인슐린 생성 및 소화효소 생산과 같은 중요한 기능이 억제된다. 간, 담낭 등의 담주간에 있는 돌멩이들이 담주 분비를 급격히 감소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담즙은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췌장 효소를 활성화시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담즙의 흐름이 제한되면 췌장에 파견된 효소가 췌장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과 췌장암의 흔한 원인인 췌장염으로 이어진다. 인슐린이 위존성 환자들을 채식주의자로 바꾸고 불과 6주 이내에 2에서 30년 만 처음으로 당뇨병의 주요 징후와 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입니다. 채식주의. 인슐린 주사를 대체할 만한 자연적인 것들은 많다. 하루 1티스푼의 계피만 갈아 먹어도 혈당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정황은 비슷한 효과를 지닌 놀라운 허브 향신료다. 브로콜리와 다른 채소들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온몸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슐린 주사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다. 단백질 식품을 삼가하고 간의 담석을 청소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체중이 되는 위험입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으면 신체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화학물질 소마토스타틴을 생성한다. 이 반응은 당뇨병으로 변한다. 당뇨병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 과체중은 비정상적인 양의 새로운 세포가 축적되기 때문에 여분의 세포가 요구하는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불어난 체중은 상대적인 인슐린 부족을 초래한다. 미국 당뇨병으로 연간 사망이 17만 8천 명, 팔다리 절단이 5만 4천 명, 실명이 1만 2천 명에서 2만 4천 명이고, 당뇨병 환자들의 시각장애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25배나 많다. 자가 면역 일형 당뇨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어린아이들에게 흔한 만성대사 장애다. 가장 흔한 시기는 사춘기다. 위험의 차이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시기 요인에 의한 것이 더 크다. 초기 증상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이불에 오줌 싸는 것, 갈증과 입이 마르는 것, 체중 감소와 지나친 배고픔이 있는 것.
세포에 포도당이 고갈되면 신체는 에너지로 쓰기 위해 지방을 분해한다. 이로 인해 케톤이나 지방산이 혈류로 유입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화학적 불균형을 불러온다. 방치하면 높은 혈당은 빨갛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 가쁜 호흡, 불안, 혼란, 아침 기상 어려움, 혼수 상태,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린 시절 마시는 우유가 제1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늘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모유를 수유한 아기들은 제1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다. 유제품의 호르몬은 인간의 호르몬과 닮아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관절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림프부종, 림프폐쇄, 목의 가래, 피로, 암, 그리고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한 현대 의학 치료법입니다. 경구용, 경구용 저혈당제입니다. 비구아니드, 글루코시테이스 억제제, 메글리티나이드, 설포닐 유레아, 치아졸리딘 디온, 이거는 쭉 지나가도록 할까요? 읽어볼까요? 여기 중에 중요한 거, 어, 약에 대해서 치아졸리딘디온은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다 계열의 하나인, 읽어주시겠네요. 다 읽어드릴까요? 네. 그래요. 비그아니드입니다. 간에 저장된 포도당의 정상적인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을 낮추며 섭취된 탄수화물의 포도당의 장내 흡수를 방해하고 지엽적인 포도당 흡수를 중과시킨다. 이는 신체의 모든 장기와 기관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글루코시테이스 억제제입니다. 췌장이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위해 생성하는 아밀라제 효소를 방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탄수화물의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당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탕에 깔린 이론이다. 이것은 몸 전체의 세포의 기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법이다. 메글리티나이드와 설포닐 유레아는 췌장을 자극하여 이미 혈중 인슐린이 높아진 환자가 인슐린을 추가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의사들은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처방되는 이 약은 저혈당증을 포함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혈중 인슐린 과잉은 혈관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고혈당과 유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치아졸리딘디온은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열의 하나인 레줄린은 혈류에서 말초 세포에 의한 포도당의 흡수를 자극하고 간의 정상적인 포도당 분비를 억제한다. 이 약은 100명 넘는 당뇨병 환자들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뒤에야 판매가 금지되었다. 경구 저혈당제나 인슐린 주사는 신체의 세포에 의한 포도당의 흡수를 늘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뇨병 약물이 당신의 심장마비 위험을 250% 높인다. 미국 정부는 안전 경보를 발령했지만 미국 의약국 FDA는 약물에 대한 경고 수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의 80%가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검증된 이러한 위험을 경험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는가입니다. 원인 치유하기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치즈,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피해야 한다. 회복 단계 동안 식당 음식과 모든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값싸고 정제된 기름,
지방 섭취를 엄격히 거부하라. 건강에 좋은 저온 압착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참기름, 기버터 같은 기름은 사용할 수 있다. 당뇨병을 역전시키려면 주요 배출기관, 간과 대장과 신장의 청소가 필수적이다. 카페인과 니코틴 같은 자극제는 간에서 혈류로 당분을 방출하도록 촉진한다. 청량 음료 대신 신선한 물을 마심으로써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당뇨병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생활 방식의 결과를 피하려는 생존을 위한 복잡한 메커니즘이다.